나쁜 부동산입니다. 등기 이 정도는 알고 가자라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복귀하는 김에 좀 잘해보고자 신문물에 좀 적응을 해보고자 이제 지금은 사실 제가 노트북에다가 뭐 그 태블릿을 연결하고 그 펜을 연결하고 이것저것 굉장히 불편하게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었는데 좀 편해 보고자 아니면 신문물을 한번 적응을 해보고자 이제 아이패드를 샀어요. 아이패드를 사서 그 화면 녹화 기능으로 남들이 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샀는데 뭔가 이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1, 2, 뭐 이렇게 펜 쓰는 게 지금도 제가 글씨를 잘 쓰는 건 아닌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화면이 작아서 그런가 해가지고 갤럭시 탭을 제일 크고 제일 비싼 걸 샀는데 역시 되진 않습니다. 이게 나이가 많으니까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잡설이었고 일단 등기 이 정도는 한번 알고 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여담으로는 뭐 등기 권리증 여기에 타워 팰리스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아리팍 아리팍 등기 권리증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겠죠. 등기 권리증, 뭐 집문서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요새는 등기 필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집의 주민등록증이다. 그래서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집문서가 너무 그 나쁜 사람이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선량한 어머니를 막 밀치고 그 장롱을 막 뒤져가지고 집문서를 뺏어가지 않습니까? 요새 그러니까 그 등기를 쳐본 분들은 제가 그런 그 사극의 내용이나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는 걸 잘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착각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집문서를 뺏어간다고 해서 집이 넘어가느냐?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실을 해도 뭐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등기 필 정보 및 등기 완료 통지서는 이렇게 생겼다.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죠.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9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매, 증여, 상속, 수용이 있는데 뭐 여러분은 대부분은 상관이 없고 매매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그 말소 등기, 뭐 기타 판매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신탁 등기 이 정도 이제 겪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제일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등기에 관련한 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요것만 이해를 하시면 실수하실 일도 없고 나쁜 놈들에게서 그 사기당할 일도 없고 요것만 이해하셔도 그냥 된다. 그리고 등기가 기타 뭐 국토부나 뭐 국세청이나 이런 데랑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부동산 등기, 상업 등기, 선박 등기 등 등기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은 법원입니다. 법원 중에서 지방법 기타 등 슐라슐라 이는 등기 사무가 단순한 행정민원 업무와는 달리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법률 관계가 얽힌 준사법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등기 가지고 장난질을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등기필 정보는 그러니까 등기를 마쳤다고 등기소가 작성한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밑에는 뭐 권리자, 주민번호, 주소, 부동산 고유번호, 부동산 소지의지, 접수일자, 접수번호, 그 목적, 등기 원인 및 일자, 목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권 설정 등등을 여러분들이 하시겠죠. 특히나 이런 건 뭐 할 일이 거의 별로 없으시겠고 대부분이 소유권 이전이다. 정보인데 결국에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런 거 별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했더니 등기를 변경하거나 말소시키려고 할 때 해당 등기 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출하는데 해야 되는데 제출 안 하고 신청서 기입으로 가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등기 필증 가름할 정보인 일련 번호, 비밀번호만 있어도 신청이 된다는 뜻입니다. 해당 등기에 변경을 가하겠다는 것에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합의한 서류, 계약서가 되겠죠. 계약서 그리고 해당 등기를 변경하겠다는 신청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만 기입을 해도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는 가급적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게 좋겠죠. 가족도
부부 법적으로 한 명으로 치는 부부 사이가 아니면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동산 쪽에 이런 분쟁이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 잘 알겠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사고는 그 뭐 부동산 중개업소가 이제 개입돼서 그 통장 그러니까 계좌를 잘 다른데 엄한 데에 돈을 넣으시는 것 그게 한 50% 정도가 되시고 나머지 부동산 사고는 다 그 뭐 범죄도 사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보면 대부분 결국에는 면식범 아닙니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친지 불행한 일이지만 가족 이런 거에서 굉장히 많이 사고가 터져요. 물론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원상 복구는 되시겠지만 하는 중간에 스트레스와 돈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일련번호, 비밀번호 그냥 그래서 여기 보안 스티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등기 필증 아니면은 그 가름할 정보인이 있는 신청서 해당 등기에 합의한 계약서 그리고 신청서에 작성한 것과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렇죠 본인임을 증명할 서류 인감 등본 건축물 대장 기타 등등 이런 것만 있으면은 등기 필 정보 등기 변경이나 말소를 일단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보안 스티커는 괜히 보안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셀프 등기 많이들 요새 뭐 말 많잖아요. 셀프 등기 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시고 셀프 등기 하면 참 좋아요. 대신 대출이나 신탁 한마디로 근저당목 이런 거 막 걸려 있는 거는 여러분들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하실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거부를 당할 수도 있고 뭐 은행에서 당신 못 믿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고 나면 책임질 사람이 소재가 모호하다.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신탁 등기 말소를 하고 나서 소유권 이전이 돼야 하는 경우에는 말소와 이전이 같이 동시 패션이 돼야 되는데 한마디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너한테 그거 말소시키라고 돈을 빌려줬는데 아니면 돈을 줬는데 너를 못 믿고 네가 그렇죠 배쨘다거나 밤에 도주를 한다거나 하면은 누가 책임을 지겠냐 뭐 그런 사유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30만 원 정도 하니까 그냥 돈 내시고 법무사분한테 맡기시는 게 좋죠. 그리고 특수관계자가 걸린 경우 뭐 부부 사이에 분쟁이 걸렸다거나 가족 사이에 분쟁이 걸렸다거나 이것도 셀프 등기하기에 굉장히 좀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법조문이 대한민국 법조문이 이상하게 좀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신축 빌라 이거는 뭐 안 좋은 케이스가 너무 많죠. 신탁 등기 근저당 걸린 물건 말고 이런 거 없는 거 깨끗한 경우에만 셀프 등기를 하시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셀프 등기 이야기 나올 때 뭐 하루에 50만 원 버는 거 아니면 셀프 등기 하는 게 좋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 등기 절차를 한번 직접 해봐야 그 한번 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두 번, 세 번 하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한번 직접 하고 해야지 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법무사한테 맡기더라도 눈탱이도 안 맞을 것이고 여러 가지 불행한 일이 생기셨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한 번 정도는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뭐 이렇게 집단 등기할 때 아파트 같은 거 입주할 때 법무사 수수료는 안 받던데 뭐 이런 말 하는데 세상에 공짜로 일하는 사람은 없죠. 법무사 수수료 안 받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이 법무사분들은 잔금 대출할 때 은행에서 수수료를 굉장히 많은 돈을 받기 때문에 걱정을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등기 전매 한마디로 등기가 안 됐는데 팔려고 하는 사람 어이없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등기도 안 치시고 전매를 하시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등기 치기도 전에 전매를 해서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꼬시는 이상한 사기꾼들이 주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내게 아닌데 등기가 안 쳐졌는데 어떻게 팔겠어요, 그죠?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피작업이라 그러죠.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미등기 전매 옆에서 꼬드기는 사람들이 이걸 뭐 피작업을 해서 누가 얼마를 벌었네 막 이런 헛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개업중개사가 아니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그리고 중요한 건 추징까지 당합니다. 피작업을 만약에 해서 뭐 한 돈 1,000만 원 넘게 먹었어요. 추징 당하면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추징 당하게 됩니다. 형사처벌도 같이 받게 되겠죠. 셀프 등기 같은 경우에는 하는 방식은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많으니까 그거 보시고 깔끔한 물건이 아니면 도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뭐 법무 이렇죠, 그쵸. 그래서 셀프 등기가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발품을 파는 게 제일 좋아요.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는 뭐 부동산이 있으시면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 옛날에 법무통이라는 이 어플이 있습니다. 법무통 어플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그 어플이 생긴 취지대로 법무사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뭐 잘 모르시는 막 상대한 그 고객이 처음이다 싶으면 막 교통비에다 막 10만 원 집어넣고 15만 원 집어넣고 아유 막 이상한 거에 막 별의별 걸 다 집어넣어요. 이게 상한선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폐단을 방지하고자 어플에서 내가 물건을 올려놓으면 그 밑에 법무사분들이 양심적인 훌륭하신 분들이 얼마 견적을 올려서 컨택을 해가지고 진행하던 굉장히 좋은 어플이었는데, 이게 역시 대한민국은 놀라운 국가죠. 그냥 한 법무통이 나오고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지역에 따라 법무사분들이 담합을 하기 시작하더라. 담합하기도 쉽죠. 그분들은 그 물리적으로도 같은 건물이나 같은 동네에 보면 옹기종기 모여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담합을 하더라. 그래서 그냥 발품을 팔아서 아는 부동산이 있으면 소개를 받거나, 당연히 양심적인 부동산이겠죠. 아니면은 직접 구글링을 통해서 찾으시는 게 더 좋고, 당연히 셀프 등기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은 발품을 직접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 다음이 법무통이다. 지역에 따라서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지역 같은 지방이나 이런 경우에는 법무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은행. 은행에서 보통 아시겠지만 그 법무사 이제 분 소개시켜 주잖아요. 물론 그 은행이나 부동산 중개업소에 컨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모든 게 다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그 뭐라 그러죠? 그냥 속된 말로 와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와리를 띄는 거는 한마디로 그 와리가 어디에서 발생되겠어요? 띄는 만큼 고객한테 전가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다 안 되면 어쩔 수가 없고, 그리고 은행 따라 물건이나 뭐 은행에 따라서 소개해주는 법무사가 아니면 진행을 안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안 해주는 것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셀프 등기가 가장 좋고, 이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브라더스. 등기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임차권 설정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보존 등기, 신탁 등기. 이거 말고도 등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관심 있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접하실 수 있는 등기는 소유권, 이게 제일 많이,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매매 계약, 소유권의 변동, 부동산 매매 계약 후 이를 부동산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전세권 설정 등기 다 아시다시피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하기 위해 하는 등기, 우선 변제 때문이죠.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여기서부터 살짝 여러분들이랑 별 관계가 없겠죠.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고 결산 시에 이르러 채권 최고의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말이 어렵고 이해가 힘드실 겁니다. 보존 등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 보존 등기는 제가 왜 써놨냐 하면은 그 신축 건물, 보존 등기, 그러니까 첫 등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신축 빌라라든가 기타 불량한 물건들, 그 분양자한테 중간에 굉장히 안 좋은 무슨 컨택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놓은 부분이고, 신탁 등기네. 신탁법상 신탁은 특정의 재산권을 재산으로 블라블라 다 풀었고요. 결국에는 뭐 말하는 사람들은 담보 신탁, 처분 신탁, 관리 신탁, 개발 신탁, 이거는 뭐 분양, 이거 신탁사에서 분양할 때 관계 그 얘기니까 여러분이랑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담보 신탁은 금리는 낮고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담보 신탁이라고 하는 그 업체나 뭐 있어요. 아니 이러면 누구나 다 하죠. 금리는 낮고 돈은 더 많이 받는데요. 뭐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란 신탁 등기 뭐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스트레이트하게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람들은 짠 겁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보통 악성 미분양 물건, 신축 빌라 이런 데서
그 편법적으로 많이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이거 신탁 등기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그죠? 모든 신탁 등기 물건이나 뭐 이런 절차나 이런 권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소수, 네, 소수는 괜찮으신 아니면 그 고객분들한테 딱 맞는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있다 한들, 네, 등기부 조심하셔야죠. 중개업자 조심하셔야죠. 신탁 원부도 보셔야죠. 수탁자가 한두 명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신탁 등기 말소까지 전부 다 케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정상적인 그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그냥 말이 어렵고 제가 봐도 말이 어려워. 제가 봐도 어려운데 불인이 분들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근저당권부터 살짝 어렵더니 보존 등기는 뭐고 신탁 등기는 뭐가 뭐 이렇게 말이 많고 길어요. 이런 결국에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건 뭡니까? 까다로운 건 그 예외 사항이라는 게 옛날에는 없었는데 그 이런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옛날에 그 리만 브라더스의 그 파생 상품을 머리 좋은 그 미국의 그 연봉 막 수십억씩 받는 사람들이 계속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 예외 사항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데 그걸 피해 가서 네. 은행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계약을 일으키거나 대출을 해줘야지 돈을 버는 사람들이 계속 나라에서 그 막아놓은 거를 피해서 하는 걸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말이 긴 게 다 그런 거예요. 피하려고. 대출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막 MCI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언뜻 들으면 다 좋아요. 정말 반공제도 안 오고 대출도 많이 나오고 좋대요. 그럼 다 그냥 다 MCI로 하지. 왜 명의당 2개밖에 안 되고 제한이 왜 많을까요?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 말이 길어 이런 거는 그냥 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하지 마시고 꼭 하시더라도 네, 전문가의 상담, 네, 부동산 중개업자 말고 네,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네, 셀프 등기가 가장 좋습니다. 네, 1번 셀프 등기가 가장 좋다. 그 다음이 아는 떡방.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아는 떡방이 있으시면 네, 소개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직접 찾으신 게 세 번째, 법무통이 네 번째, 은행 법무사가 다섯 번째, 부동산 법무사가 여섯 번째입니다. 부동산을 끼고 있는 법무사가 네, 속된 말로 눈탱이를 제일 많이 치게 되겠죠. 그리고 미등기 전매나 피작업 같은 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니까 그냥 생각을 하지 마시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고 그리고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까지만 여러분과 크게 관련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도 무방한 등기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보시는 뭐 이런 거 말 길고 이상한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은 꼭 하시더라도 이름이 길거나 뭐가 말이 어려우면 반드시 전문가 공인중개사 말고요. 네, 법무사나 기타 뭐 세무사나 돈을 내고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 얼마 하지도 않으면 10만 원, 네, 10만 원 아끼려고 하시다가 수천만 원 날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등기에 관련한 제가 뭐 그냥 등기에 관련한 뭐 주변 상식 경험 이런 거죠. 그래서 뭐 등기 쳐봤나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인생에 한번 세 번 느낀답니다. 그 세 번 느끼는 게 뭐냐? 그런 감정 또 비슷한 감정을 세 번 느낀대요. 하나가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또 하나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세 번째 등기를 쳐보면 비슷한 감정이 느껴진다고들 합니다만 꼭 등기를 뭐 쳐봐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막 기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등기 쳐봤냐 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네, 비하하는 표현으로 많이들 사용되는데 그런 거에 네, 보완해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으셔도 되고 기회는 언제든지 있으니까 제가 늘 영상 만들면서 말씀드리지만 사다리는 주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신 급행 사다리 같은 건 존재하지 않겠죠. 당연히 요새 뭐 코인이나 부동산이나 요새 불장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불장에 잃는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어디만 누가 뭐 클릭 몇 번으로 얼마를 벌었다 많이 들을 텐데 당연한 얘기입니다. 잃은 놈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잃어야 누가 딸 수 있죠. 코인도 마찬가지. 투기성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기라는 게 뭐 나쁘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요. 말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